노년기에 자위 행위를 멈추면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은 자위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혼자만의 성적 표현은 부끄럽거나 부정적으로 여겨졌고, 시간이 지나며 이 습관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건강상의 변화, 사회적 인식 또는 자신과의 단절감 때문에 자위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성적인 자기 연결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단순히 성욕만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서서히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그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수면의 질, 자신감, 전립선 건강, 감정의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년기의 존엄성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자기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쾌락의 차원을 넘어서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부족했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 우리 몸은 더 이상 받지 않는 자극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느려지는 것은 단지 세월의 탓만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 뻣뻣해지듯 성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위 행위를 완전히 멈추면 골반 부위의 혈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혈류 감소는 불편함과 감각 저하를 유발하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 문제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때 쉽게 반응하던 조직은 점차 위축되고 탄력을 잃으며 자극에 대한 반응도 둔해집니다. 경우에 따라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은 질건조, 자극감 혹은 몸에 대한 거리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는 점은 이러한 신체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몇 달간 성적 자극이 없으면 몸은 금세 익숙했던 감각을 잊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한 번 잃은 감각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자위를 지속하면 신체의 탄력과 감각을 유지하고 골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정체를 막고 불편함을 예방하며 향후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자기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를 자연스럽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양치질을 나이 들어서 그만두지는 않듯 다른 중요한 신체 기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부분은 절반일 뿐입니다. 나 자신과의 쾌락에 대한 연결이 끊어졌을 때 감정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부분이야말로 더욱 깊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고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단절이 주는 영향입니다. 노년기에 자위 행위를 멈추면 단지 신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몸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내 몸을 돌보기만 할 뿐 진짜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단절은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자신이 주변에서 점점 눈에 띄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위안과 즐거움, 기쁨을 주던 자위는 이제 피하거나 잊혀지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위는 내 몸이 여전히 나의 것이라는 것, 내가 여전히 느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며 나만을 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간단한 행위는 나이 들어 희미해지는 자아감과 선택권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안정감, 자신감, 그리고 내면의 삶과의 연결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적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알게 모르게 불안이 자라납니다. 마음속의 색감이 점차 흐려지고 활기 있던 내면의 세계가 점점 무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함이 줄고 마음을 열지 않게 되며 웃음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잊고 나서야 깨닫는 강력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의 친밀한 연결이 끊어지면 세상과의 연결도 서서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인 거리감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결국 신체의 기관, 특히 중요한 한 분비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곳에 대해선 곧 이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전립선 건강은 꾸준한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전립선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작은 분비샘은 성기능과 배뇨, 기능 모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자위든 부부관계든 정기적인 사정이 단순히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남성이 자위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면 전립선 내에 체액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 우혈이라는 상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압박감이나 불편함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정은 전립선 내에 오래된 체액을 배출하고 해당 부의 혈류를 자극하여 활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활동이 없으면 전립선 비대증, 즉 양성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잦은 야간 배뇨나 배뇨 곤란이 생겨 결국 치료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의학적 관찰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은밀한 방식이더라도 성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전립선이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절제가 아니라 예방의 기회를 놓치는 일입니다.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자위를 통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위의 효능은 단지 신체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뇌화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작은 행위가 수면, 기분, 심지어 매일의 사고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넷째, 호르몬 균형과 뇌화학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자위가 노년기의 호르몬 균형과 뇌의 화학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자극을 받고 절정에 도달하면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프로락틴 같은 자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불안을 완화시키고 면역 기능까지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불면증, 우울감, 스트레스가 잦아지는 시기에 들어선 우리에게 이러한 자연적인 반응은 매우 강력한 자가 치유 도구가 됩니다. 도파민은 삶에 대한 의욕과 감정적 몰입을 높이고 옥시토신은 마음의 평안과 연결감을 줍니다. 엔도르핀은 통증을 줄이고 사고를 맑게 해주며 프로락틴은 숙면과 세포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이 병원 처방이나 보험, 약 없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호르몬 반응이 사라지면 감정적 안정감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자극이 없으면 불안과 짜증이 늘고 감정이 무뎌지며 수면도 어렵고 스트레스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불균형은 기억력과 집중력, 신체적 회복력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위는 단순한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뇌와 몸의 균형을 위한 내면 신호입니다. 나 자신을 진정시키고 생기를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뇌가 이러한 자극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면 사람들 대부분이 간과하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어떨까요? 바로 접촉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에게 건네는 손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접촉을 받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포옹은 드물어지고 친밀한 관계도 사라지며
심지어 자신의 몸조차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접촉이 줄어들면 단지 마음의 공허함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위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자기 접촉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따뜻함을 주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 위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감정, 그리고 여전히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많은 노년층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연약한 기계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씻고, 옷을 입고, 약을 챙기는 일상은 반복하지만 몸 그 자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다정하게 대하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단절감은 자신을 지탱해온 몸에 대해 점점 더 무감각하거나 멀어지는 감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접촉은 그 흐름을 바꿉니다. 의무감이 아닌 애정을 담은 관심으로 천천히 몸을 느끼고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자위는 단지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명상과도 같은 경험이 됩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다. 그렇게 다시 자신을 인정하고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나이 들며 찾아오는 외로움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처럼 강력한 자기 연결 외에도 자위가 노년기에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친밀감과 주도권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이 부분입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친밀감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는 바뀌게 됩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질병이나 시간 앞에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감정적인 거리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홀로 살며 은퇴와 노화를 혼자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많은 이들은 친밀감이라는 감정이 이미 끝났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타인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위는 관계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 부드러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대신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친밀함을 회복하는 일. 그것은 내가 누군가 없이도 여전히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따뜻함을 가질 수 있다 는 메시지를 자신의 마음에 전하는 일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연결감은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혹은 감정적 친밀함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더욱 절실해집니다. 이는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고 자기 결정권을 되살려줍니다. 길고 조용한 밤에 밀려오는 외로움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내가 온전한 감정을 가진 사람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기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회복력은 깊은 치유의 힘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이 주제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죄책감을 느끼며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오래된 부담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그로 인한 해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끄러움 대신 자기 수용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그 변화는 여러분의 노후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7째, 부끄러움은 이제 놓아야 할 감정입니다. 많은 중장년 세대는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였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자위에 대해서는 침묵과 판단, 죄책감이 얽혀 있었습니다. 가족, 종교, 사회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은 자위를 더럽거나 부도덕한 일로 여기게 만들었고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인식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조용히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충분히 놓아도 됩니다. 자위는 결코 약함이나 도덕적 실패의 표시가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때로는 치유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따라다닌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일은 노년기에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선물입니다. 자위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멈추면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단순한 수용을 넘어서 자신감과 평온함, 그리고 해방감이 들어옵니다. 내 몸이 여전히 보살핌과 기쁨,
주의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걸음이 더 당당해지고 잠이 더 편안해지며 삶이 더욱 가볍게 느껴집니다. 부끄러움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기 돌봄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안전하고 편안하며 의도 있게 실천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왜 해야 하는지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합니다. 8째, 안전하고 건강한 자기 친밀감을 위한 실용적인 팁입니다. 노년기의 자위는 그 어떤 자기관리와 마찬가지로 인내심과 존중, 편안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몸은 예전과 달라졌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방식이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입니다. 먼저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을 선택해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조급함 없이, 부담 없이 나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산만함이나 판단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피부가 예민해졌거나 건조함이 느껴진다면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찰을 줄이고 자극을 예방해 줄 뿐 아니라 감각을 더 부드럽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제품을 시도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 자극에 시간을 들여 천천히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이라면 부드러운 접촉과 민감한 부위에 대한 인식이 잊혀진 감각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체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작 전과 도중, 끝난 후에 몸과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해졌는지, 마음이 차분해졌는지, 자신과의 연결이 느껴졌는지, 이것이 자위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서적 회복을 주는 방법입니다. 자기 친밀감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강인함과 자기 인식의 표현입니다. 모든 건강 관리가 그렇듯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부드럽고 지속적인 자기 연결은 기분, 혈액순환, 수면,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다는 감각을 지켜줍니다. 이제 건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위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 부분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기적인 위험은 생각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개인적인 형태의 자기 돌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시점은 삶의 풍요와 지혜, 깊은 성찰이 깃든 시기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쇠퇴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변화의 여정 속에서 종종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내 몸과 맺는 관계입니다. 여전히 많은 중장년층에게 자위는 부끄럽고 어색하며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회복과 평온을 위한 시간으로 이 부분과 다시 연결되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몸은 예전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전히 보살핌에 반응하며 친절함에 응답하고 관심을 통해 살아납니다. 접촉이라는 행위는 인간에게 본능적인 필요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내 손에서 시작될 때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마음과 영혼에 이르는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노년기의 자위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가능한 가장 깊은 자기 돌봄의 표현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전립선과 골반 건강을 지키며 기분과 호르몬을 조절하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수면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욕구와 정체성과 단절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혼자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강하며 온전한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었다면 오늘 처음으로 이 말을 마음에 담아주세요. 스스로와 가까워지는데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내 몸의 진실을 무시하고
필요를 억누르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공허함 없는 쉼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도 손길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존재할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이런 조용한 의식의 힘을 잊습니다. 문을 닫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을 내게 건네는 그 순간,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과 연결됩니다. 마음이 풀리고 생기 있는 무언가가 되살아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이 진실을 꼭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위는 나이 들어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사적인 기쁨이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보살피고 존중하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해주는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욱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신 점 또는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항상 응원합니다.